안녕하십니까. 베란다에서 왜 맨날 찍냐고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. 그래서 베란다에서 찍지 말고 딴 데서 좀 찍어볼까 생각도 하는데, 이 보세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이 하늘 보세요. 이런 게 다낭 아닙니까? 한강 보이고 저 끝에 미케비치 보이고 하늘 좋고 미세먼지 없고 깨끗하고. 그래서 제가 다낭에 사는 이유 중에 제일 좋은 게 날씨, 그 다음에 환경, 자연,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사업입니다. 사업. 사실은 제가 지금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와서 샤워도 안 했어요. 샤워를 할까 하다가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막 좀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샤워를 하고 오면은 안 할 것 같았어. 좀 뭐라 해야 되노, 귀찮을 것 같고, 예? 또 까먹을 것 같고. 그래서 급하게 적었습니다. 급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오늘 한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과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저는 2019년에 왔는데, 저는 사업을 해야지 하고 온 건 아닙니다. 뭐 어쩌다가 기회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, 사업은 아니죠. 뭐 사업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사이즈가 큰 뭐 공장을 차린다든가 뭐 그런 사업이 아니고, 저는 그냥 관광지에서 그냥 구멍가게 하고 있습니다. 구멍가게.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마사지도 했었고, 지금은 이제 한시장 옆에서 이제 수지 네일 하고 있습니다. 발각질 제거도 하고 있고 발 마사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, 제 사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업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사람들이 왜 외국에 와서 사업을 왜 하지?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? 돈 벌려고 하는 거죠. 투자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건데, 굳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? 그냥 놀고 싶으신데, 또 이게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죠? 돈이 있으셔도 그러신 분도 있어요. 돈이 있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쓸 돈도 있지만, 자기가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먹고, 그다음에 월세 임대 내야 돼. 집 임대 내줘야 되죠. 임대세 내야 되죠. 집세 내야 되죠. 뭐 이런저런 생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? 보통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. 생활비라도 벌어볼까? 자기가 지출하는 만큼만 벌어도 만족한다,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, 아니야, 욕심, 그렇게 큰 욕심 없고 조금만 벌어도 돼. 그리고 사업 하나 차려놓으면은, 가게 하나 차려놓으면은 사장님 소리 듣지 않습니까? 좀 가오가 살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도 있고, 또 사업을 하나 하면은 이제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날 때, 뭐 한국 사람 만나거나 뭐 베트남 사람들 만나거나 인사할 때, 뭐 어디 뭐 어디 이런 사람입니다, 이게 낫지 저 노는데요 하면 이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하십니다.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. 말씀 못 드리고,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, 그 얘기를 좀 적었습니다. 어떻게 이왕 할 거면, 이왕 사업을 할 거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적어봤습니다. 이거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저는 그래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, 이게 두 개를 해봤기 때문에, 세 개까지 할 뻔했어요. 하나는 사기당했고, 사기당한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. 사기당한 거 빼면 두 개 했는데, 음,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.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, 일단은 한국인들하고는 하면 안 돼요.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,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.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관계냐 이거죠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, 저도 외국 생활은 다낭에서 처음 해봤는데, 다낭에서 이제 한국 분들 만나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. 일단 나이도 되게 동방예의지국이니까, 우리는 한국 사람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나이 엄청 따져요.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이고,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어. 나이도 따지지요. 그 다음에 또 몇 년 차로도 또 따져. 그러니까
자기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냥 다낭에 처음 오면은 자기는 그냥 1년 차인 거예요. 1년 차. 아니면 갓 온 병아리야.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은근히 좀 그런 게 있어요. 자기는 몇 년 차니까, 자기는 5년 차니까, 15년 차니까, 20년 차니까 하면서 약간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. 이제 거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투자 제의를 받아갖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야. 왜냐하면 자기는 일단 계급은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근히 있다니까요. 그 몇 년 차 이런 게. 그래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끌려가고 또 그 사람이 또 뭐 100% 진실하신 분이면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그분이 뭐 좀 욕심을 부려갖고 살짝 감았어요. 그러니까 안 감길 자신 있겠습니까? 아니면 또 한국 사람도 착해갖고 그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또 믿어버리고 또 그 사람하고 또 불편해질까봐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참고 참다가 병나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데 그래서 베트남어를 제가 항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베트남어를 좀 배우셔야 된다. 베트남어를 좀 배우면 자기가 직접 알아볼 수 있잖아요. 자기가 뭐 베트남어를 꼭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냥 혼자 돌진할 수 있을 정도만 그냥 아무나 만나도 좀 겁 안 날 정도? 아니 조금 막히면은 사전 써가면서 구글 번역기 써가면서 쓰면 되잖아요. 아니면 이게 힘들다, 귀찮다, 시간 없다, 나 공부는 전혀 공부는 담 쌓고 살았다. 근데 근데 베트남 사람들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비용이 좀 들겠지만은 직원을 써야죠. 자기 말을 완벽하게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 의중, 본인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운빨이 있어야 돼요. 말만 잘해도 될 게 아니고 눈치랑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친구면 좋겠죠,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좀 운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아니면 그런 직원을 계속 바꿔봐야 되는 거죠. 계속 통역사를.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혼자서 이제 자신이 없으면 그 직원을 하나 써서 이제 뚜루루 다녀야 되는 거야. 여기저기 뚫을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제가 뭐 공장 사업 안 해봤지만 저는 그런 거 몰라요. 저는 그냥 구멍가게만 딱 2개 해봤는데 헬스장까지 망한 것까지 하면 헬스장도 제가 손 많이 갔어요. 자기 당해서 그렇지. 근데 어쨌거나 이래 해보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? 임대 계약해야 되지. 공사해야 되지. 또 인테리어 해야 되지. 가게 물건 넣어야 되지. 물건을 뭐 아무 때나 가서 삽니까? 웬만하면 또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? 뭐 중고 살 수 있으면 중고도 사야 되고 아껴야지 잘 살. 손익분기를 빨리 넘으려면은 투자를 작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너무 가게를 허접하게 해놓으면은 손님들이 안 올 거 아닙니까? 너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되게 할 게 많아요. 사업을 뭐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베트남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베트남어를 모르겠으면은 뭐 하기 싫으시면은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되고 이것도 싫다 하시면은 차라리 그 프랜차이즈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도 많아요. 베트남 법인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시는 지인분이 있어요. 제 옛날에 제가 진짜 다낭산다낭 할 때 진짜 학고방일 때 뭐 구독자 수 한 1000명 뭐 이 정도 될 때 그때 찾아오신 분이 그때 프랜차이즈 하셨거든요. 그분은 2019년에 오셨으니까 그분 잘 나가세요. 그래서 그분은 아예 안전빵으로 프랜차이즈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 와서 뭐 몇 년 차한테 안 휘둘려요. 그분은 또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베트남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분이랑 저랑 이제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아이고, 있기 때문에 제가 뭐
베트남어는 꼭 사업할 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직원 관리할 때도 필요해요. 직원 관리도 일단은 뭐 구멍가게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직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? 한 명 갖고 뭐 돌릴 거 아니잖아요. 최소 뭐 5명, 뭐 많게는 10명, 또 뭐 마사지샵 엄청 큰 거는 뭐 직원이 40명, 50명 이렇게도 하잖아요. 뭐 그거를 뭐 베트남어로 엄청 잘해서 뭐 다 관리할 그 정도 유창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직원들 컨트롤도 되고 아니면은 매니저한테 무슨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매니저가 이제 직원들한테 막 얘기할 때 대충은 좀 알아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근데 꼭 이게 성공의 답은 아닙니다. 꼭 베트남어를 잘해야지 뭐 성공한다, 사업에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.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직접 다 알아. 독고다이로 알아본다. 독고다이로 하려면은 베트남어가 필요하고 독고다이 아무 도움 필요 없다. 내가 스스로 하겠다.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남한테 의지 안 하겠다. 저는 독고다이로 했습니다. 독고다이로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독고다이도 추천드리고 제가 독고다이로 했잖아요. 저 돈 한 푼도 돈 조금 들고 왔잖아요. 다낭에 천 얼마 1,600만 들고 왔나? 1,200만 들고 왔나? 잘 기억이 안 나요. 독고다이로 자리 잡았잖아요.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. 자, 두 번째 독고다이가 조금 힘들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독고다이. 독고다이는 아니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브리드. 그거는 이제 직원을 잘 써서 직원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건 독고다이가 아니네. 두 명이니까. 근데 둘이서 이제 부딪혀 보는 거죠. 부딪히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게를 해놓고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. 가게를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많은 노하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꼭 가게를 안 차리더라도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아예 의지하는 거 남한테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냥 여기 뭐 몇 년 차 거기에서 을처럼 되지 말고 어, 아니면 또 동등하게 자기를 대우를 잘해준다던가 아니면 쓴소리 할 관계라든가 뭐 이런 관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 프랜차이즈도 괜찮다. 얘기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뭐 베트남에 와서 뭐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왕 하실 거면은 도움 되실까 해서 오늘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십시오. 오늘 편집 안 하겠습니다.